국가 대개혁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첫 번째는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재벌 개혁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개혁 의제들을 좀 발표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매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어떤 비전들을 네.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일자리 정책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 예. 네. 그리고 앞으로 뭐 신성장 동력이라든지 네. 또는 뭐 교육 정책이라든지 뭐 지방 분권 정책이라든지 또는 뭐 여성 정책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비전들을 이렇게 제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에 있을 일자리 정책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텐데 네. 특히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일자리 문제가 지금 우리 이 사회가 안고 있는 그 문제의 출발이고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젊은이들의 절망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그것의 문제 원인이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가 우리 성장의 한계에 이르러서 지금 저성장의 늪에 좀 빠졌는데 네. 그게 경제 성장의 어떤 동력을 회복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정말로 불평등하고 네. 불공정한 네. 그런 이제 경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극심한 우리 사회의 불평등, 불공정을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저는 일자리 부분은 일종의 국가 비상사태 같은 국가의 재난 상황이라는 네. 그런 인식을 가지고 네. 지금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 네. 또 국가가 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재정 능력을 총동원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만큼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그런 과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 대선 때도 이미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네. 강조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각오로 일자리 만드는 것을 직접 챙길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매주 네. 또는 매달의 그 일자리 상황들을 점검하고 일자리 늘리기를 독려해 나갈 것입니다. 네. 예, 구체적인 방안들은 이번 주에 발표할 테니까 예. 예, 또 기대하시고요. 예. 일종의 이제 일자리 예고편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나쁜 일자리는 되게 많은데 좋은 일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는 그 대학으로 안 된다. 그래서 대학원까지 가가지고 스펙을 많이 쌓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근데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공공성이 상당히 담보가 많이 돼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습니다. 그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네. 일자리 고용 이렇게 정대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지 않은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정작 젊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줄어든 맞습니다. 것입니다. 예. 청년 실업률이 지금 사상 최악으로 맞습니다. 늘어났죠. 예. 박근혜 정부가 늘린 일자리는 전부 말하자면 비정규직, 네. 시간제 이런 아주 질 낮은 일자리들이었거든요. 네. 그 일자리 대책 속에는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도 포함되지만 말하자면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이게 당연히 중요한 과제고요. 그런 면에서 이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네. 또 일자리 대책 속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늘
강조한 것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수출 대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특혜적인 지원을 몰아주어서 일자리를 열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실패했죠. 이제는 수출이 증가한다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네. 그런 시절은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수출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 사물을 전산화하고 자동화하고 네. 또는 또 저임금 국가로 공장을 옮겨가고 네, 그렇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일자리가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업에게만 일자리를 늘리라 이렇게 독려할 것이 아니라 네. 정부와 공공부문이 주도해서 일자리를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가장 큰 고용주거든요. 실제로 전체 고용 가운데 공공부문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네. 보면 OECD 국가들의 평균이 21.3%쯤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7.6%에 어, 불과해요. 거의 3분의 1 수준인 그러네요. 거죠. 예. 우리가 OECD 이 평균 수준의 절반만 가더라도 네. 정부와 공공부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좀 더 이야기해도 되나요? 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 네. 아주 부족해요. 법적 정원이 6만 6천 명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거의 2만여 명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2교대 근무를 음. 했었는데 네. 인원은 증가하지 않고 그 인원 그대로 3교대로 이렇게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119 차량이 출동한다거나 소방 차량이 출동할 경우에 탑승 인원 자체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의 안전은 안전대로 그만큼 소홀하게 된 것이고 또 소방관들은 경무에 시달리게 그렇죠. 되는 거고 심지어는 지난번 울산 지난해 여름에 울산 그 물난리 네. 때 순직했던 소방관 네. 같은 분은 간호학과 출신이어서 원 담당 업무가 구급 담당인데 인원이 없으니까 투입이 된 거예요. 구조 업무에 투입이 돼서 네. 그 늘어난 물살에 이렇게 뭐 설려가서 예. 순직하고 말았거든요. 이 소방관들에게도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충원해 나가면 네. 국민들의 안전도 크게 강화되고 소방관들도 보호하게 되고 한편으로 일자리도 늘어나고 네. 이 일자리들은 또 대부분 또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가 되기 때문에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또 저출산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과거에 작은 정부라는 네. 그런 미신에 사로잡혀서 이 국가 정부나 공공부문 일자리를 억제해 왔는데 네. 거기에 얼마든지 추가로 고용할 여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공공부문 질 좋은 일자리 몇 개 만든다. 몇 보로 하십니까? 지금 청년 일자리라는 보더라도 네. 저는 우리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30만 개 이런 가까운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부분에서만 30만 개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예, 수 있다. 예. 다 합치면 더 늘어나겠네요. 그죠? 예. 네. 그리고 또 민간 부분에서도 또 그 이상의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예. 현재에 있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일자리 문제로 보고 계시다. 이런 예. 느낌도 좀 듭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